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표 ETF가 QQQ라고요? 규모로 보면 S&P 500하고 비교가 안 될 텐데요. 버핏도 S&P 500을 추천했지 QQQ를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규모부터 볼까요? S&P 500을 담는 VO는 올해 운용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겨서 전 세계 ETF 중에 1등이 됐습니다. QQQ는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버핏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유언장에 남긴 말이 유명하죠. 내가 죽으면 아내한테 남길 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QQQ 얘기는 없습니다. S&P 500이었어요. 그래서 이 댓글 사실만 놓고 보면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난 15년 넘게 같은 돈을 QQQ에 넣었으면 VO의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규모도 작고 버핏도 안 걸렸고 다들 위험하다는 그 QQQ가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많이 벌었는데 왜 세상의 투자 고수들은 하나같이 QQQ가 아니라 VO를 말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숫자로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2배를 벌었다고? 그럼 그냥 QQQ가 정답이네.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익만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인들은 VO를 말하는 건 QQQ가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딴 겁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그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QQQ가 딱 한 번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세 가지만 봅니다. 하나, QQQ가 정말로 VO를 이겼는가? 수익부터요. 둘, 이겼다면 그 대가로 뭘 냈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셋,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맞는가? 먼저 수익입니다. 깔끔하게 숫자로 보시죠.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6년입니다. VO가 세상에 나온 게 2010년이라 둘을 같은 출발선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기간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요. VO는 약 8,700만 원이 됐습니다. 8배 넘게 불었어요.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QQQ는요? 1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거의 2배예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QQQ가 19%, VO는 15%에 조금 못 미쳐요. 이 4에서 5% 차이가 16년 쌓이니까 최종 금액이 2배로 벌어진 겁니다. 복리의 힘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게임 끝입니다. 왜 다들 VO를 사라는 거야? QQQ가 2배인데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익 말고 왼쪽 끝으로요. 화면을 왼쪽 끝 2000년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방금은 2010년부터 봤죠? 그런데 QQQ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9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류 역사에 남을 거품을 정통으로 봤습니다. 닷컴버블이요. 2000년 꼭대기에서 QQQ는 80% 넘게 빠졌습니다. 100만 원이 20만 원이 된 거예요. 8%가 아니라 80%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낙폭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QQQ가 그 2000년 고점을 다시 넘은 게 언젠지 아세요? 2014년입니다. 14년이 넘게 걸렸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2000년 꼭대기에서 QQQ를 산 사람은 14년 동안 원금을 못 받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좌는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숫자로 하나만 더 볼게요. 2000년에 QQQ를 사서 10년을 들고 있었으면 연수익률이 마이너스 8%였습니다. 10년을 버텼는데도 손해였다는 겁니다. 그냥 손해가 아니라 10년 내내요. 물론 이건 가장 심한 경우예요.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2021년 말 고점부터 2022년 바닥까지 QQQ는 30% 넘게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VO는 24% 정도였고요. 위기 때마다 QQQ가 한 뼘씩 더 빠지는 겁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오히려 QQQ가 덜 빠졌습니다. 그땐 집에서 버텨줬거든요. 이건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분명해요. QQQ는 더 많이 버는 대신 빠질 때 더 깊게, 더 오래 빠집니다. 평소 출렁임도 VO보다 눈에 띄게 크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1999년 이후에 어느 달에 사서든 딱 10년을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을 QQQ랑 S&P 500에 똑같이 던져서 살 수 있었던 달을 전부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나온 경우가 200군데 가량 돼요. 결과는요. 그중 열의 9, 209번 중에 185번은 QQQ가 앞섰습니다. 언제 샀든 대부분 QQQ가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QQQ가 뒤진 나머지 24번이 하필 전부 한 자리에 몰려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 딱 닷컴버블 꼭대기 근처에서 산 경우요. 다른 시기에 산 사람은 QQQ가 한 번도 안 뒤졌는데 하필 그때 산 사람만 10년을 들고도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방금 본 그 얘기죠. 반면에 S&P 500은 아무리 나쁜 시기에 사도 10년 뒤엔 그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걸 집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QQQ는 천장이 아주 높은 집입니다. 잘 될 땐 끝도 없이 올라가요. 대신 지진이 나면 크게 흔들리고 복구에 몇 년씩 걸립니다. VO는 천장이 좀 낮아도 바닥이 튼튼한 집이에요. 대박은 없어도 지진이 나도 덜 무너지고 금방 일어섭니다. 그래서 버핏이 VO를 말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버핏이 QQQ의 수익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버핏은 대중이 그 14년을 못 버틴다는 걸 아는 거예요. VO는 설명이 쉽습니다. 그냥 사서 잊어버리세요. 한마디면 돼요. 근데 QQQ는요. 80% 빠져도 안 팔 수 있어요? 14년 마이너스여도 버틸 수 있어요? 이걸 다 물어봐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현인들이 VO를 말하는 건 QQQ가 틀려서가 아니라 아무한테나 권할 수 없어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사세요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르거든요. 대신 스스로한테 던져볼 질문 3개 드릴게요. 하나, 이 돈이 10년 이상 묻어들 돈인가? 3년 뒤 전세금이면 QQQ는 위험합니다. 그건 VO도 사실 위험하고요. 시간이 짧으면 천장 높은 집은 의미가 없어요.
둘, 반토막을 견딜 심장이 있는가. 계좌가 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도 잠이 오는 사람인지. 이건 성격의 문제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셋, 빠질 때 안 팔 자신이 있는가. 대부분의 손실은 빠져서가 아니라 빠졌을 때 팔아서 확정됩니다. 이 세 개 다 그렇다면 QQQ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라도 글쎄라면 VO가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짚을게요. VO든 QQQ든 결국 둘 다 지수를 통째로 산다는 같은 편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시장 이겨먹으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버핏이 진짜 하려는 말도 그거였고요. 그 위에 배율을 얻는 레버리지는 지난 편들에서 다룬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랑 섞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많이 버는 것과 끝까지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QQQ는 분명히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대가로 한 번은 14년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의 현인들이 VO를 말하는 건 QQQ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14년을 아무나 버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요, 당신이 그 14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QQQ도 버핏이 말한 그 투자관 안에 있는 선택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지수를 통째로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배율이 어떻고 비율이 어떻고 인출 순서가 어떻고 커버드 콜이 어떻고 여러 조합, 여러 옵션, 여러 조건, 여러 상품을 다 분석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 끝은 매번 똑같은 자리로 옵니다. 결국엔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질문은 QQQ냐 VO냐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그 답을 알면 종목은 저절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아빠였습니다.